삶이 이토록 힘겹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시온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맞게 책을 낭독하려 합니다. 사실 채널을 처음 만들 때부터 책을 낭독하려 했는데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출판사의 동의를 얻으려고 몇 군데 문의를 했어요. 근데 허락해주는 곳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요즘 다시 출판사에 문의 중이고 동의를 구하면 좋은 책들 많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낭독해드릴 인생은 왜 힘든 걸까라는 책은 제목을 보자마자 끌려서 내용을 보고 낭독을 결심했습니다. 잔잔하게 낭독을 했으니까요. 명상을 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물었다. 왜 인생은 이토록 힘든 걸까요? 나는 답했다. 그건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인생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한 개인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여정을 인생이라 말하지만 진정 그것이 전부일까? 과연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인생은 무엇이라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이 이토록 힘겹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생 사용 지침서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모두 인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고 모호함 속에서 막연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목적지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도 없이 덮쳐오는 높은 파도와 맞서 싸우며 인생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올바르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공통된 하나의 정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나만의 정의와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명확한 정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혼란과 방황을 잠재우고 좀 더 편안한 항해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물었다. 그럼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는 답했다. 한 번의 생은 하나의 마디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 번의 생은 하나의 마디이다. 한 번의 생 속에서 체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우리의 마디는 더 단단해지고 완전해진다. 얽히고 설킨 관계들과 경험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인생이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면 이번 생은
낭비된 생이다. 마치 멋진 그림을 그리려다 실패하여 구겨지고 버려진 도화지처럼, 물론 실패하여 구겨진 그림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능숙해지고 성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패 역시 그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며 성장을 위한 습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번 생에 들어오면서 배우고자 목적했던 과정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 비슷한 과정을 반복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각각의 생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생애 곳곳에 펼쳐진 관계들과 경험 속에서 배움과 깨우침의 기회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면 이번 생은 좀 더 의미 있어질 것이고, 목적지를 향한 여정은 좀 더 짧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생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 속의 한마디이고, 그 한마디에서 자신만의 깨우침과 의미를 잘 찾아내어 소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다음 마디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물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는 답했다. 인생의 목적은 나를 나로 꽃피우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자신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라일락이 라일락으로 피어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겠는가? 산딸기가 산딸기로 열매 맺는 것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다람쥐가 다람쥐로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겠는가? 인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이 있겠는가? 자신으로 피어나는 것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신으로 피어날 수 없음에 연유한다. 인간의 내부와 외부에는 나를 나로 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너무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생각이 오로지 나의 생각이라 여기지만 모든 개인의 내면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함께 살고 있다. 나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온 수많은 생각들과 관념들과 가치관들, 그것들은 내 참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건져 올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이라 여기는 다른 존재들로부터 옮겨온 것이다. 물론 그들 역시 그 아닌 다른 존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그렇게 오염된 수많은 관념들을 걷어내면 그곳에 자신만 남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순수 존재로서의 나로 존재할 수 있고 나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인생의 목적은 나를 나로 꽃피우는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물었다. 자신으로 피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는 답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 우리는 흔히 자아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만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자아 실현을 부르짖는 그들 역시 자아를 실현하지 못했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지금 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모두가 자아 실현이라는 팻말을 높이 들고서 어디쯤인지도 모르는 광야에서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사전적 의미로 자아 실현이란 하나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는 자아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일이다. 자아 실현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는 자아 실현을 통해 궁극적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아란 무엇이고 자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란 무엇을 일컫는 것일까? 자아가 무엇이고 자아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지 알아야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아 실현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이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13자리 주민번호를 가진 남자 혹은 여자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어요. 감사합니다.